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관광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서울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8372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8년 7월 20일 날 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대지 면적은 156평이고요. 연면적 779평입니다. 매가 현재 165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용 중이시죠. 최대 용자 135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초기 자기 자본은 30억이면 본 관광 호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2억씩 꾸준히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68개, 주차는 충분하고요. 용도 지역은 준공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한 평당 1881만 9,834원에 해당되는 서울에 입지한 관광 호텔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우리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호텔이나 모텔을 우리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이 모텔 황제 위에 블로그 이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모텔 황제 이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말이죠. 제가 매매 물건 현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지역은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대전, 충남, 그 다음에 충북, 이렇게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거든요. 대구, 울산, 경북, 그 다음에 부산, 경남, 그 다음에 이제 전북,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 강원, 제주, 이렇게 지역마다 아주 상세하게 구분해 놓고 각 지역마다 말이죠. 지역마다 매가가 10억 미만. 그래서 이제 10억 미만. 그리고 이제 10억에서 20억 미만. 20억에서 30억 미만. 30억에서 40억 미만. 40억에서 50억 미만, 50억 이상, 이렇게 해서요. 가격별로도 이렇게 모텔 황제가 구분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텔 황제 위에 나가고 있죠. 블로그 방문하시면 지역별로, 가격별로 여러분들이 매매 물건 현황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각종 정보, 그 다음에 세금에 관한 내용, 창업 시 유의사항, 이런 거를 카테고리를 다 만들어서 모텔 황제가 아주 자세하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여러분 많은 정보 획득하시고요.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텔이나 호텔을 매도하신다든지 아니면 매수하신다든지, 그리고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세무 관련 내용이나 법률 관련 내용, 어떤 다툼이 소지가 있다든지, 그러한 내용을 모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요, 모텔 황제가 중개 업무를 임하면서, 또 실제로 모텔 황제가 모텔에서 경험도, 직원으로서 경험도 해 보았고요. 또 직접 운영하면서 경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법률 상담도, 세무 상담도 아주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텔 황제 연락처가 나갈 건데요.
모텔 황제에게 여러분 숙박업소, 호텔, 모텔에 대해서 각종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10-5766-5766번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모텔 황제가 많은 상담 내용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회사에 내사하셔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꼭 중개뿐만이 아니고요. 네, 운영하기 전에 또 운영하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소송의 어떤 다툼이 있는 내용도 모텔 황제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여러분께 아주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본 물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요, 2018년 7월 20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네, 그래서 해당 소유자께서요, 2018년 7월 20일 원시 취득하신 물건입니다. 원시 취득하셨고요. 신축, 관광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호텔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물건의 감정 가격 한번 살펴볼까요? 감정 가격. 네. 최근에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 가격이 135억이 나왔습니다. 135억에 대한 감정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관광 호텔 또는 뭐 호텔, 모텔 여기에 대해서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 문의사항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텔, 그렇죠? 네, 호텔, 그 다음에 관광 호텔. 이 세 가지에 대한 차이점만 아시면 우리가 이제 뭐 숙박업소는 다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건데요. 대분류로 보시면 이제 호텔이나 모텔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호텔을 직접 신축을 해서 말이죠. 간판을 호텔로 또는 모텔로 우리가 상호를 우리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고요. 영업 허가증을 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모텔은 큰 차이점이 없어요. 큰 차이점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공부상 공법상 이제 공부상에 보시면 공부상에 보시면 이제 여관이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여관.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여관으로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해놔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건축물 대장에 봐도 뭐 호텔, 숙박시설, 뭐 모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관광 호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텔이나 모텔은 일반 모텔은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관광 호텔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관광 호텔에 대한 개념은 호텔이나 일반 모텔은 이제 시군구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규제를 하는데요. 관광 호텔은 말이죠. 관광진흥공사. 진흥공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죠. 관광진흥공사. 그래서 이제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왜 선호를 하느냐 이렇게 해당 물건처럼 원시 취득자가 현재 보유자죠. 원시 취득자가 왜 관광 호텔을 선호를 하느냐. 관광 호텔은 말이죠. 관광 호텔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이 관광 호텔을 허가를 이렇게 내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요 관광 호텔로서 허가가 안 나오고요 일반 모텔이나 일반 호텔로서 이제 허가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정한 요건이라는 것은 바로 부대 시설 있지 않습니까? 부대 시설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뭐 소방법이라든지 그렇죠, 각종 규제, 그 다음에 뭐 공법상 용도 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관한 사항, 이런 거는 다 모든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관광 호텔, 우리가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이렇게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관광 호텔입니다. 일반 모텔이나 일반 호텔은 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관광 호텔은 이러한 일정한 부대 시설에 대한 요건이 충족돼야만이 관광 호텔 허가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원시 취득자들이 관광 호텔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관광 자금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대출금인데요. 예.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아주 저리로 우리가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보통 여기가 2%대입니다. 2%대. 예. 그리고 일반 모텔이나 호텔은 1금융 기준으로 3%대거든요. 3%. 그리고 거의 1%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관광 호텔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광 호텔, 만약에 해당 관광 호텔 같은 경우 이제 소유자가 말이죠. 예. 감정을 받습니다. 감정이 얼마 나왔죠? 135억 나왔죠. 감정가 135억 기준으로 관광 기금은 많이 대출해 주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35억이면 관광 기금을 뭐 한 50억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순위로. 그럼 이게 2%대죠? 2%. 예. 그러면 이제 관광 호텔의 1순위로 관광 기금을 받게 되면 1금융이나 2금융에서 대출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2순위로 말이죠. 2순위로 뭐 한 40억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관광 이제 기금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뭐 3%대, 3%대로 해서 여기 제1금융권, 제1금융권에서 이렇게 추가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3금융, 만약에 3순위로 2금융에서 대출을 받고 싶다. 뭐 한 5억 정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4%에서 이제 한 6%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제2금융권.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대출을 추가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관광진흥공사에서 관광기금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후순위로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감정가 대비 똑같습니다. 감정가 대비 추가로 융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담보 가치가 있는 물건은요. 1금융이든 2금융이든 추가로 융자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관광진흥공사에서 대출해주는 관광기금은 일반 1금융이나 2금융처럼 담보 비율을 뭐 70%, 80%, 뭐 때로는 뭐 85% 이렇게까지 담보 비율을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담보 비율이 좀 낮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1순위로 먼저 금리가 저렴하니까 저리로 되는 거니까 1순위로 관광진흥공사에서 관광기금을 받고 난 후에 나머지 이제 융자는 1금융이든 2금융이든 선택을 해서 우리가 융자를 추가로 이렇게 더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관광기금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관광기금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요, 대실 있지 않습니까? 대실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 광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 광고도 대실 광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규제를 대상이에요. 이렇게 관광진흥공사에서 대출금을 주니까 너희는 대실을 받지 마라. 이렇게 온라인 광고도 못한다.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는 안 합니다. 광고는 안 하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대실 주세요. 그러면 암암리에 판매하면 되겠죠. 뭐 5만 원이든 6만 원이든 대실을 판매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픈을 해서 온라인에 광고를 하면서까지
대실은 판매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관광기금을 우리가 원금을 상환을 했어요. 보유기간 중에. 상환을 했으면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대실 광고도 하면서 당당하게 대실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광 호텔이라 해서 대실을 받고 안 받고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관광 호텔이라 할지라도 관광 기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실을 판매할 수 있느냐 판매할 수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기금을 받았을 때는요. 원칙적으로 말이죠.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임대를 원칙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임대를 원칙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물건이 나옵니다. 관광 호텔인데요. 소유자가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호텔을 운영할 수 없는. 그래서 임대를 내놓습니다. 임대를 내놓는데 조건이 붙는 거죠. 사업자, 허가증과 사업자는 양도 양수가 안 된다. 이렇게 조건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 물건은 뭐라는 이야기죠? 현재 관광호텔 보유자가 관광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영업허가증을 양도양수를 못 해주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광호텔인데요. 관광기금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임대를 얼마든지 줄 수 있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내가 임대를 주든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은 허가증이나 사업자는 양도 양수가 안 된다. 이런 조건부로 임대를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없다면 소유자가 관광기금을 받은 게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관광호텔은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 부대시설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요, 꼭 이제 여기가 인건비가 투입이 되거든요. 인건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 부대시설로 인해서 여기서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수익성을 한번 따져보았을 때요, 글쎄요, 의문이 좀 생긴다는 거죠. 일반 객실은 수익성이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내고 분석해내고 수익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현재 수익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 관광호텔에 있는 이 부대시설은요. 부대시설이 있어야 관광호텔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건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수익성은 객실 수익성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광 호텔이 좋고 일반 호텔은 관광 호텔보다 수익이 떨어진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시 취득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일반 모텔이나 일반 호텔로서 내가 취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 호텔로서 취득을 할 것인지 장단점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시 취득자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경험이 없는 초보 예비 창업자라고 할지언정 이렇게 우리가 이론상으로 그리고 실제 임장을 통해서 일반 모텔과 일반 호텔 그리고 관광 호텔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얼마나 다른지 개별성을 가지고요. 그 물건에 대한 개별성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거지 호텔, 모텔, 관광 호텔로서 수익성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물건의 개별성을 가지고 관광 호텔이면 관광 호텔이구나, 모텔이구나, 일반 호텔이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내가 얼마의 실투자 자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실투자를 했을 때 객실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률은 몇 프로고 부대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률이 몇 프로고
총 합쳐서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고 또한 객실을 통한 인건비는 얼마가 지급이 되며 부대 시설을 통한 인건비는 내가 얼마가 지출이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여러분이 취득을 하셔야 향후에 여러분들이 보유 기간 동안 수익도 충분히 누릴 수 있으시고요. 또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시세 차익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관광 호텔처럼 서울에 156평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고 객실이 68개인 관광 호텔이고요. 월 매출이 2억입니다. 이런 물건은 무조건 보유 기간 동안 매출에 의한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을 누리셔야 여러분들이 하자 없이 물건을 취득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도 우리 숙박업, 호텔, 모텔은 개별성이 강한 물건이기 때문에 꼭 허가상으로 호텔이냐, 관광 호텔이냐, 모텔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면밀하게 안을 들여다봐서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해당 물건에 대해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모텔 황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매매 가격이 165억에 체결이 되고요. 최대 이용자 135억. 135억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이자는 3.8%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5억 1,3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고 한 달에 이자를 얼마 부담하셔야 되냐면 4,275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초기 자기 자본 30억 투자하시죠? 30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2억 중에서요.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매출은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요.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요 2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입지한 관광 호텔인데 상당히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죠.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서울에 입지한 관광 호텔, 신축 관광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